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 대장동 사업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하는 지난 2014년 녹음 파일 내용을 최근 보도해드렸죠. MBN이 단독으로 입수한 추가 자료를 살펴보니 구체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세워지기도 전인데 말이죠. 이번에는 언론에서 처음 공개되는 대장동 키맨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목소리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정영학 회계사가 주민들에게 대장동 도시개발 구역 지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역 지정은 저희는 필요하지만 공무원들은 국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의 연임이 유력해지면 조만간 새로 지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최근의 분위기는 5월 첫째 주 정도 지구 구역 지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이재명 시장이 재선이 된다고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할 것 같고요. 화천대유 개발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정영학 회계사는 녹취 파일 19개를 제출했습니다. 또 의혹의 전모를 담은 양심선언서에 가까운 자필 진술서도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제출된 자료에는 화천대유에서 입출금 내역 중 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83억 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논의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이들이 급히 대책회의까지 연 것은 경찰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 4월 서울 용산경찰서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화천대유 관련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받았습니다. 내부 관계자는 당시 경찰에서 83억 원을 금방 찾아낼 것으로 봤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추가 움직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해 7월 이재명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자 대장동 원주민들은 민간개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2달 뒤 성남시는 돌연 다른 제안을 중복해 수용할 수 없다며 원주민들에게 민간개발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 공문에는 당시 이 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 등의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최 전 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성남시 의회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최 전 의장이 유동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연결해줬다고 전했습니다. 최 전 의장이 2010년쯤부터 김 씨를 알고 지냈고 2013년쯤 유 본부장에게 김 씨를 소개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도록 이어줬다는 취지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는 겁니다. 한 2달 전쯤 저희 팀 보도가 심의에 걸려서 여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견 진술을 하러 왔었는데요. 그때는 이 건물 들어오기가 그렇게 싫었는데 오늘은 상을 주신다고 해서 휴가 중에도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사실 처음 화천대유 의혹이 불거지고 어느 언론사나 그럼 이걸 어디서 주로 보도를 할 거냐, 정치 분야, 사회 분야, 지방 팀이냐 이런 나발이를 갖고 의논할 때 제가 저희 팀장한테 절대 이걸 우리 팀이 가져오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계속 고발장이 하나 두 개 검찰에 접수가 되고 저희 기자실에도 한숨이 늘어가고 결국 이제 저희 법조팀이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 열흘 사이에 이미 많은 보도가 나왔고 좋은 보도를 한 방송사도 많고 신문사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도의 뒤를 열심히 쫓아가면서 부끄러운 보도를 하지 말자라는 마음만 먹고 하나 둘 보도를 했던 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출품작도 되게 많은데 저희가 가장 잘해서 상을 대표로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이 보도를 했던 여러 기자들과 함께 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의혹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지치지 않고 계속 열심히 추적을 해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병원 좀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과장이 병원을 차려. 왜냐면 돈 벌려고 하려다 보니까 병원 의료업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오릅니다. 존벌레 같은 존재인 거죠.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를 갉아먹고 있는 그런 존재 같은 겁니다.
조사해서 보도하는 걸 했는데요. 사실 사무장 병원이라는 게 딱히 와닿지도 않고 실체도 없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뭐 국민들 한두 번씩은 다 다녀왔던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병원들이 다 폐업을 하고 뭐 그 주요 공범들도 다 막 해외로 도피를 하고 이런 바람에 그 사람들 추적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12년치의 그 건보공단이 적발했던 자료들을 입수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이게 돈 문제이기 때문에 건보공단 재정이 얼마나 많이 새 나갔는지 실체를 다 보여주자라는 취지를 세웠고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보도는 저 혼자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저희 후배 오승목, 박상우 기자와 또 데이터 분석가들 그리고 아이템이 얘기된다고 해주신 부장과 팀장 덕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식시장은 너무나 더러운 거야. 공매도로 원망하며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이제 5%를 넘기게 되면 저승사자가 등장했네. 아이고 오늘은 개미들 시체가 쌓이겠네. 공매도로 해서 주가 떨어지느냐?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용어처럼 미화시켜서 경험이 짧은 개인들을 호도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감성적인 단어였습니다. 동학개미운동이. 안녕하세요. 저 MBC의 손명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일단 다 같이 수상해서 모였으니까 다 뭐 좋은 기분으로 모여서 저도 기분 좋고요. 제가 다들 주식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계좌가. 근데 이게 보도하면서 계속 그게 마음에 걸렸던 게 어쨌든 투자가 개인의 책임이고 벌면 내가 잘해줬는데 못하면 뭐 나라 때문이다, 정부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게 제 스스로도 많이 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의 물적 분할 최근에 또 CJ ENM도 그 알짜 사업만 떼내서 따로 뭐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 보니까 제 부도가 뭐 단독 보도도 아니고 뭐 알지만 그래도 좀 이런 거를 알리는 하나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심사평에도 있었지만 사실 이게 좀 책상형 아이템이어가지고 처음에 이걸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았는데 이거를 좀 현장에 좀 가는 방법도 같이 좀 상의를 하고 많이 도움을 준 저희 부장 데스크에게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면서 정말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차곡차곡 모아서 계약서대로 나는 정말 다 약속을 다 지켜서 들어왔는데 제가 앞으로 뭐 이런 일을 또 당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니요, 전혀. 차라리 그냥 돈 더 내고 월세 사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잠겨 있으시네. 숨겨냈는데 저도 뭐 당했고 잘 몰라요. 저도 근데 진짜 피곤해. 어? 이 사람들 피해받은 거 하나도 없잖아. 현재까지는 집을 쫓겨났으니까 뭐 문제가 생겼습니까? 저하고 협조해서 빨리 집을 팔고 나가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알고 보니 이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없는 집.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네, 내가 그냥 변심해서
네, 가계약이란 건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SBS 이혜미 기자라고 합니다. 저희 7월 달에 다른 작품으로 출품을 했었는데 그땐 단독 출품인데도 상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단독 출품이 다 상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어서 이번에도 한 작품이 나왔지만 상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작품 많이 좋게 평가해 주셔서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요.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 저희가 지금 비디오워크라는 채널은 뉴미디어 언론사의 버티컬 채널인데 뉴미디어에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이 언론의 역할을 하면서도 뉴미디어다운 컨텐츠일까를 매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고민을 좀 계속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지금 4원째 무게 달고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어제 파업 찬반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SBS가 그래서 지금 파업 찬성 압도적인 이 투표율과 찬성률로 일단 가결이 된 상태인데 미디어지에서는 좀 많이 관심 보여주고 계신데요. 여기 계신 동료 선후배 기자분들도 저희 SBS 상황 좀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기업이 자체 개발했다는 친환경 전기 자전거입니다. 나무를 자전거 뼈대로 활용한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나무 뼈대 안을 보니 알루미늄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자전거 업체 상호도 붙어 있습니다. 판매되고 있는 전기 자전거에 나무만 입힌 겁니다. 똑같은 자전거는 인터넷에 100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일단 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특정 지울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가려놓은 건데 사실상. 또 다른 업체가 세계 최초로 나무 뼈대로 만들었다는 전동 유모차도 다를 바 없습니다. 유명 상표가 감쪽같이 숨겨져 있습니다. 알루미늄 뼈대의 기존 제품은 시중가 50만 원짜리입니다. 퀄리티는 아마 떨어질 겁니다. 신생 기업들이 저런 악기나 모터 이런 거 하나하나로 자기 자체 제작 절대 못 하거든요. 교육부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의 하나로 2018년 경상국립대학교가 이들 두 업체에 지원한 예산은 각각 3천만 원. 당시 전문가 5명이 참여한 사업선정위원회는 두 제품의 사업성이 높아 보인다며 시제품 제작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경상국립대는 두 업체에 지원한 6천만 원의 예산 가운데 3,600여만 원은 경남의 한 기자재 업체를 통해 목재와 부품을 사서 지원했습니다. 재료를 공급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만 존재합니다. 산업이 여기입니까? 등록상만 눌러야지. 그건 없습니다. 경상국립대는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기자재 업체 확인은 물론 완성된 결과물도 동영상과 사진으로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구매하는 업체를 찾아가서 이 업체가 뭐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서류상으로 어찌됐든 이 업체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교육부는 대학과 기업이 가진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지난해 경상국립대를 포함한 전국 24개 대학교에 모두 26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KBS 창원의 박기원 기자입니다. 먼저 귀한상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취재 들어가기 전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조금 얘기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먼저 이제 극단적 선택이라는 민감한 내용이 들어 있었고 이제 저희가 주인 카드는 국립경상대라는 그 부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따라가 보자 라며 시작된 취재가 한 2달여간 이어졌습니다. 산학협력 사업단이 나오고 교육부 예산이 나오고 그 뒤에 교수가 나오기까지 저희 취재진도 정말 놀랐습니다. 일단 산학협력이라는 것 자체가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회계상 부정, 관리 감독의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나와 있었지만은 그걸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정말 희열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해서 연속 보도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이번 보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정말 얘기가 안 되는 어떤 아이템 제보라도 깊게 들여다보고 이제 진실을 찾아간다면 좀 더 진실과 가까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보도였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본적인 원칙은 기자 생활하면서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국에서는 한 2달여간의 취재를
이제 배려해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취재를 이제 배려해 준 KBS 창원총국 식구들에게 감사 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의 현실, 넉넉한 상황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죠. 특히 공공의료 의존도가 높은 전남은 보건의료체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목포 MBC가 석 달여 취재를 통해 공공의료체계 현실을 살펴봤는데요. 목포 MBC 다큐멘터리 의료 공백을 연출한 양현승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아프면 서울 큰 병원으로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주위의 의료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악순환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공의료의 취약성은 널리 알려져 있죠.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공공병상 수는 채 10%가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민간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병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을 압도하고 있는 형국이죠.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대도시와 농어촌 간의 의료 격차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하지만 의료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결코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남은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의대를 좀 만들어 달라는 건데, 근데 일각에서는 그냥 상급 종합병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근데 설득력이 있습니까? 네, 당장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3차 병원을 하나 만드는 게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의과대학과 상급 종합병원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일단 국내에서 대학병원이 아닌 상태에서 상급 종합병원인 경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조차 의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대학병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의과대학과 대학병원만 만들어지면 이 모든 게 해결될까라는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단순히 의대만 설립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의사가 지역에 머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결국 지역의사제,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지역에 머무는 것을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도를 정부가 만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또 대학병원이 생기면 쏠림 현상 때문에 기존에 있는 병원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숲을 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3차 대학병원이 전남에 생겨서 이 전남 권역 안에서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1, 2차 의료기관 역시 이 3차 의료기관을 뒤에 두고 그 믿음 속에서 적극적인 치료와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의료 체계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타 지역으로 떠났던 환자도 다시 전남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는 애초에 의대 신설을 약속했다가 의사협회와의 갈등으로 지금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거죠? 의사협회와 정부 간의 의정협의체 회의는 지난 2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예 의정협의체를 깨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권 후보 일부가 전남에 의대를 신설해 주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전남의 이렇게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 그리고 이 상황을 정부가 헤아리지 않고 결국에는 정치권의 판단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뭔가를 또 기대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양현승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포 MBC 양현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제일 멀리에서 온 것 같은데 여기 2시 행사 참석하려고 지금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이제 여기 도착했는데 저희야 뭐 상 받으러 기분 좋게 이 7시간을 보내면서 왔지만 아파서 병원을 찾아서 이렇게 뭐 십수 시간씩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우리 서울 사대문 밖에 많이 살고 있다라는 거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었고요. 사실 굉장히 공허한 다큐멘터리였는데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허한 이유는
이런 이야기들을 백날 한다고 해서 뭐 의료 기반들이 하루아침에 뭐 좋아지거나 달라질 거는 아니기 때문이겠죠. 뭐 지역에서도 우리 사대문 밖에 사는 사람들도 아프면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제 소감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